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논산시에 조성될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국방전력지원체계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예산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면선 논산시장과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국방국가산단을 향후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중심이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방위 산업의 본원지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육군사관학교와 관련 기관을 유치 중입니다. 이 밖에 이번 협약에 따라 전력지원체계 산업육성 사업 발굴, 도내기업 국방부품 국산화 사업 협력,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에 관한 기술 교류 등을 협력키로 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수시 1차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7개 도립대 가운데 1위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충청권 16개 대학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수시 1차내 입학 정원은 382명 가운데 총 1,803명이 지원했습니다. 주요 학과별 경쟁률은 작업치료학과 9.5대 1로 가장 높고 경찰행정학과가 9.1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전기전자공학과 7.5대 1, 건축인테리어학과 5.6대 1, 소방안전관리학과 5.4대 1, 호텔조리제빵학과 4.8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시 1차 면접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3일 충남도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립대학교는 국공립대 최초로 202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센터가 충남형 돌봄센터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산초등학교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며 밤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교육감 등 충남의 인사들이 한산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센터를 표본 삼아 충남형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마을과 함께 지자체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15일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교육감, 충남도의원 등 충남의 인사들이 한산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온종일 돌봄센터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학부모들의 소모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갈 곳이 없고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 책을 읽어주거나 어릴 적 놀이를 함께하는 등 저녁 시간까지 돌봄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한산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센터를 표본 삼아 충남형 돌봄센터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과를 보고 앞으로 특히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돌봄센터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에서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산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센터는 충남형 돌봄센터로서 교육계와 지역 주민의 협업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30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 댄스, 요리, 밴드, 목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마을에서 방과 후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돌봄센터는 군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을 접하며 재능과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마크도 하고 강당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체육도 하고 외부 강사들을 불러오셔서 여러 체험들을 해요. 이동규 한산초등학교 교장은 저녁 시간 학교 공간을 내주는 것과 관련해 안전 자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자체에서 할 부분과 교육청 할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학부모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딱 끝나버리면
우리 뒤 이어서 우리 또 다른 학부모들은 똑같은 고민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한 마스크 26,750매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서천군의회 제1차 군정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1일차에는 김경재 의원, 노성철 의원, 김하진 의원이 차례로 질문했습니다. 이후 질의 내용에 대해 노방래 군수의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날 첫 질문을 시작한 김경재 의원은 서천군 인구 감소와 미흡한 청년 정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천군의 2020년 현재 인구는 52,026명으로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폭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유아, 출산 예산 등이 아직도 열악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과 선택과 집중된 과감한 예산이 지원될 때 서천의 미래가 보장될. 이에 노방래 군수는 김 의원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군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과 같이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 노성철 의원은 관내 등산로 정비와 등산 안내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내 월명산, 남산 등 서천군을 대표하는 산의 안내도가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공사 후 쓰레기를 방치해 미관을 저해한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월명산의 경우 정상에 데크 설치 공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데크 밑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남산의 경우 등산로 중간의 이정표는 아래 부분이 썩어서 풀숲에 가려져 있고 의원의 건의에 노 군수는 등산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노면 침식, 주변 훼손, 보행 불편 등 훼손이 심하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우선 파악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진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청소년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라며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노인과 청소년입니다. 서천군의 학생 수는 초중고를 합해 3월 기준 3,949명으로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은 학생 수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천군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큰 부담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군수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도입할 시 타시군의 사례로 볼 때 승차율이 1.5배 정도 증가하고 예산은 교통카드 발급, 정산 시스템 구축 등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교통비의 중복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김경재 의원은 장항 백사장 솔밭 관련 질문, 양봉 사육농가 관련 질문 등을, 노성철 의원은 24시간 동물사체 기동 처리반 운영, 도선장 6교와 송내 입체 교차로의 안전관리 철저 등을, 김하진 의원은 서천군 공모사업의 전략적 체계 마련,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 체계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과 20일 추가 군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노성철 충남 서천군 의회 의원이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어구를 손질하는 서천군수협 멸치잡이 어선들을 위해 어구 수선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서천군 의회 군정질문에서 연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구 수선장 없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손질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며 어구 수선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 군정질문 현장. 이 자리에서 노성철 군의원은 연 3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서천군 수협 멸치잡이 어선을 위한 어구 수선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2019년 서천군 수협 멸치 위판액은 210억 원이며 위판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금액은
8, 90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이러함에도 어구 수선장이 없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 의원은 어구를 따로 수선할 장소가 없다 보니 현재 장항읍 장암리, 옥산리, 옥남리 일대 양측 도로에 250에서 300m 길이의 어구들이 늘어져 있다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어구 수선 구간은 4차선 도로이지만 어구 수선을 하면 양쪽 한 개 차선을 사용하게 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자칫 어구 수선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구 수선 후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그대로 방치돼 송림 산림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어구에 들러붙은 찌꺼기들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관광객들은 물론 인근 민가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도로에 적치된 어망어구로 인한 악취 교통방해 등 민원은 4건가량 발생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충남도에서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게 어구 수선장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어구 수선장 건립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지만 토지 매입비, 접근성 등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꾸준히 어민협의회 수협과 절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날 노성철 의원은 관내 등산로 정비 및 등산 안내도 정비, 동물사체 기동 처리반 운영, 장항읍 구 도선장 육교 및 입체교차로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조선시대 초 금강하구를 방어하던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 서천읍성. 지난해 동문 복원을 완료하고 현재 남쪽 성벽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가 한창인데요. 이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 현장을 체험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장에 조주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서천읍성의 문화재 발굴 현장을 체험하며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서천군이 소중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달 초부터 시작한 발굴 체험과 역사 교육을 발굴 조사를 마치는 11월 초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약 70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서천읍성은 2017년 첫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동문이 복원 완료돼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서천읍성 남쪽 성벽 복원을 위한 4차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발굴 조사를 진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또는 어린이들한테 배우고 또 그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고자 서천은 사실 문화재 부분에서 체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부족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번 읍성 발굴 체험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며 서천 기림어린이집 7세반 약 2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잘 몰랐던 서천읍성의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7세반 눈높이에 맞춰 모래 속 유물 찾기와 탁본 체험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발굴 체험하고 있어요. 유물 발굴하는. 직접 땅을 파서 다양한 유물을 찾는 재미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관찰해보면서 우리 것에 대한 기쁨과 향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것들을 보존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천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16일 매장문화재 활용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서천군민이 고고학에 대한 문화 교육 복지 혜택을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그동안 축사악취로 인해 빈번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차량형 무인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축사 관련 민원은 악취 민원이 대부분으로 주로 마서면, 비인면, 서면 등 인근 돈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천군은 추석 연휴 전 악취 민원이 다량 발생한 서면 인근에 장비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악취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추가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복합 악취,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합니다. 악취 시료가 포집될 경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이달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관내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11,047가구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참고해 대체 실시하며 학사, 다문화, 통근, 통학, 반려동물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요하는 항목은 국내 20%의 가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로 비대면 조사하며 미응답 가구에 한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선제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9일부터 조기 운영합니다. 서천군은 당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에 대한 조기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일 앞당겨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산불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청과 읍면에 배치한 진화 차량 14대와 각종 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했으며 월명산, 천방산 등 주요 산 정상에 산불 감시 무인 카메라 9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본청에 산불 예방 진화대 37명, 각 읍면에 인력 70명을 배치해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생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안 공공도서관, 서천도서관, 군산 시립도서관과 협업해 누구나 누리는 생태 가치를 주제로 생태도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도서전에는 국립생태원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53종의 자연생태 관련 도서가 전시됩니다. 서천도서관이 관내 유초중고 8개 특수학급 학생들을 찾아가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이 밖에도 관내 11개 유초등학교 학생 대상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교육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학교 임원 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투개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